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9월 7일 거의 자정이 다 돼갈 무렵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폭락빔이 발생했습니다. XRP 같은 경우 바이낸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18%가 빠졌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는 1달러마저 무너져 한때 마이너스 30% 이상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그나마 김치 프리미엄으로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 마이너스 15%의 하락을 보였죠. 그러나 어제는 딱히 큰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9월 7일은 비트코인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한 국가의 법정화폐로 책택된 날이었어요. 중남미의 소국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고 엘살바도르 정부의 공인 암호화폐 지갑 치보를 설치하는 국민에게는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도 표시하고 결제도 하며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크기에 인구 600여만 명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대표적인 남중미의 빈곤국입니다. 내전과 쿠데타가 계속되었던 나라였고 범죄율 또한 높습니다. 국민의 70%는 은행 계좌도 없는 실정이죠. 자국 화폐였던 콜론도 2000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아 지금까지 엘살바도르의 공식 화폐는 미국 달러였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사회적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에 해외 이민자들이 엘살바도르로 송금하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해외 이민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송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에 반해 금융 인프라가 빈약하다 보니 송금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한다면 베네수엘라 같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송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송금 수수료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며 낮아진 수수료만큼 자금의 활용성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살바도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로 찾으려 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비트코인 도입이 잘 정착만 한다면 앞으로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따르는 제2의 엘살바도르 국가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대량 수요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비트코인이 한 나라의 법정화폐가 됐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날 9월 7일에 갑작스런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롱 포지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7일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날이며 그날을 기념하여 레딧과 트위터 등 SNS 상에서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는 캠페인이 나오기까지 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주요 알트코인 역시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거기에 30달러 매수 운동까지 더해져 당연히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롱 포지션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노린 세력이나 기관 등에 의해 인위적인 숏 포지션 거래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폭락의 원인입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폭락에 구독자 여러분도 의아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폭락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당분간 시장은 다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 가격의 급등락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해외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가 공식 인정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된 날 9월 7일에 국내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기사 제목이 제2의 코인베이스 꿈꾼다. 증권사도 코인 시장 노크입니다.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할까요? 최근 하나금융투자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하에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셈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다수의 증권사가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할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코인 시장을 향한 노크는 은행과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지사 사나 증권 자회사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코인 시장, 더 나아가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타진하는 사례가 많다. 이제 국내 증권사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진출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결국에 국내 금융사에게도 암호화폐 시장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인에 투자한다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형성된 버블의 끝을 겪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기관이나 기업의 손이 아닌 대부분이 개인에 의한 움직임이 컸어요.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것 같은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지금은 많은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고 이젠 한 국가의 법정화폐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 폭락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이지만 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갈 것입니다. 어제의 큰 폭락으로 당분간 시장은 냉각돼서 쉽게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길게 본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제 같은 폭락 기간 동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가올 부의 이동을 먼저 알아차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저의 생각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 기관 등에 의해 인위적인 쇼포지션 거래에 쇼포지션 거래의 롱포지션 강제 청산이 인위적인 쇼포지션 거래의 롱포지션